안녕하세요. 대기업의 한중입니다. 오늘도 LNF를 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LNF뿐만 아니라 이 섹터 전반적으로 긴 터널을 좀 지나는 중에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2차전지 관련 기업들을 보유하고 계신 분들은 모두 다 힘든 시기를 가지고 계실 텐데, 이 시점에서 언제 어느 시점에 강한 반등이 나올지는 사실 뭐 저도 당연하게 알 수는 없습니다. 근데 분명한 부분은 실적 부분이랑 이제 개별 이슈에 우리가 좀 집중을 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오늘 LNF 같은 경우는 좀 관행악폭 구간에서 기술적 반등이 나온 것으로 좀 보이고 있습니다. 엔벨로프 하단선에서 좀 계속 위치해 있는 상황이었고, 그리고 이제 과매도 구간에 진입한 시점이었기 때문에 해당 LNF뿐만 아니라 다른 2차전지 관련 기업들도 마찬가지거든요. 그래서 충분히 기술적 반등이 나올 수 있는 자리였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다만 우리가 좀 봐야 될 부분은 지금 당장 이 기술적 반등이 나왔다고 해서 뭐 이제 좀 자리를 잡아가려나? 이런 안심보다는 앞으로 남아있는 일정들이라던가 이슈들을 좀 체크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중요한 거는 오늘 나왔던 기술적 반등이 아니라 앞으로 이제 자리를 어떻게 만들어가는지가 사실 좀 중요할 것 같아요. 만약에 현 시점에서 좀 기술적 반등이 나오면서 다시 일부 주가를 회복하는 모습을 보이고 다시 박스권을 형성을 좀 해주는지 그 여부는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LNF의 박스권은 저는 사실 3분기까지는 계속해서 좀 보고 있었거든요. 왜냐면은 우리가 기다렸던 부분이 사실 이 3분기의 실적이 이제 흑자 전환이 이루어지고 그런 부분들을 기대할 수 있는 게 3분기였기 때문에 2분기는 우리 주주분들도 아시고 시장에서도 이미 알고 있는 부분, 적자가 지속이 될 것이다. 이런 부분들은 알고 있었던 내용들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주가에 엄청난 영향을 미칠 것 같지는 않았지만 갑작스럽게 시장에 2차전지 관련된 이제 악재 부분들 그리고 바이든 사태에 따른 미국 대선 정치적 부분까지 엮이게 되면서 섹터 장 전반적인 조정이 마감됐습니다. 나오게 되면서 여기에 이제 뭐 테슬라 쇼크라던가 아니면 뭐 포드 등등등 이런 굵직한 기업들의 실적이 이제 쇼크가 나오면서 어, 2차적인 조정을 좀 가져오지 않았나 싶습니다. 그리고 이 리튬 가격 하락 역시 조정을 좀 견인한 모습을 보이고 있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과연 어느 시점에서 해소를 할 수 있는지를 우리가 좀 살펴봐야 되는데, 대선 같은 경우는 제가 봤을 때는 현 시점에서 해리스의 지지율이 계속해서 올라가고 있는 상황이죠. 여론조사에서 처음으로 이 해리스가 트럼프를 넘은 상황이기도 하지만 아직까지는 대선까지 좀 많은 기간이 남았습니다. 근데 제가 이전 영상에서 그리고 이 트럼프 연설을 해석해서 말씀을 드렸듯이 여러분들도 이젠 아시겠지만 트럼프가 이제 전기차 자체를 싫어하진 않습니다. 이 정책적인 부분을 이야기했던 부분들도 전기차 의무화 백지화라는 거는 2035년까지 뭐 신차 판매량의 전기차 50%를 뭐 달성을 하겠다. 이러한 부분들을 폐지를 하겠다라는 거지. 미국에서는 제가 말씀을 드렸듯이 이 전기차 의무화에 대한 정책은 없습니다. 그리고 트럼프가 이야기하는 부분들이 정치적인 발언이라는 그 이유들도 제가 이전 영상에서 그리고 그 트럼프 연설을 해설해드리는 부분에 있어서 이미 말씀을 드렸고요. 그래서 그 내용들을 좀 보시면은 대충 좀 이해가 되실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추후에 이제 뭐 보조금 축소는 있을 수 있겠죠. 만약에 트럼프 전 대통령이 당선이 된다고 한다면 보조금 축소는 있을 거라고 예상을 하지만 우리가 봐야 될 부분들은 리튬 가격의 하락인 부분들 그리고 현재 LNF 같은 경우는 이제 LNF뿐만 아니라 이 전방산업에서 사국 구조로 이제 계약을 하길 원하는 부분들이 굉장히 많다고 해요. 그래서 LNF도 이제 계약이 되는 부분들, 최근에 진행이 됐었던 계약 부분들도 이제 사국 구조로 진행이 됐었던 부분들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리튬 가격 하락에 있어서 이제 앞으로는 그렇게 크게 영향을 받지 않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 부분들이 이어진다고 한다면은 리튬 가격이 하락한 시점에서 이 배터리 가격이 낮아지고 배터리 가격이 낮아지면은 전기차 가격이 하락을 하게 되고 그런 부분들이 있다고 보면은 이런 전기차 판매량이라던가 수요 측면에서 증가를 할 수밖에 없고 그렇게 되면은 이 출하량이라던가 이런 전방 산업의 업황 자체가 살아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좀 기다려 봐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나올 이 수주적인 부분들, 그러니까 이게 빠르게 안 나오다 보니까 실망 매물이라던가 이런 부분들이 계속해서 나오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테슬라 부분도 있긴 한데 최근에 이제 테슬라에 대한 이 꼬리표를 이 LMF가 좀 떼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테슬라 쪽보다는 좀 현대차 쪽과 연결이 될 수 있는 부분들,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좀 생각을 해보는 게 어떨까 생각을 하고 있고요. 뭐 물론 투자 아이디어나 이런 부분들은 여러분들도 우리 주주분들도 잘 알고 계시겠지만, 앞으로 이 밸류 체인을 어떻게 형성을 해서 이런 뭐 가격적인 측면의 경쟁력이라던가 그런 부분들을 어떻게 가져갈지, 이런 거를 좀 더 지켜봐야 될 부분이라고 저도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LNF 같은 경우는 그런 밸류 체인을 이제 완성하기 위해서 이 구지 상공장 근처에 이 부지들을 이제 다 매입을 하기 위해서 준비하고 있는 상황이고, 이미 계약적인 부분이 있죠. 자금은 아직 치러지지 않은 부분이 있는데, 현재 구지 상공장이 지어진 것의 한 3배 정도 남은 부지가 있다고 합니다. 그거는 제가 인터뷰를 갔을 때 실제로 두 눈으로 봤고요. 그런데 이제 거기에 이제 공장이 지어지기 위해서는 일부 좀 또 시간이 걸리겠죠. 그래서 그 전까지는 LNF의 기술력적인 부분들, 그리고 수주적인 부분들, 그리고 신규 사업을 진행하는 뭐 LFP라던가 음극재라던가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어, 하나 둘씩 이슈가 나와준다고 한다면은 좀 꼬여있는 이런 주가 흐름을 하나 둘씩 풀어갈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이 LNF 하나만 보는 게 아니라 LNF의 이 기술력인 부분들, 그리고 시장 흐름들, 그리고 전방 산업, 이 모든 부분들이 좀 맞아 떨어졌을 때 강한 반등이 좀 나올 수 있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기대해 볼 수 있는 거는 다시금 박스권 내에 일단은 회복세가 나오는 거, 일단은 그거를 좀 기다려 봐야 될 것 같습니다. 하루빨리 좀 좋은 이슈가 나와서 저도 기쁜 마음으로 우리 주주분들에게 영상을 전달하는 그런 날이 오길 바라면서 오늘 영상 여기까지만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해당 영상도 시청해주신 여러분들 감사합니다.